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봐봐. 기억해봐. 바다에 누웠다가, 똑같은 거예요. 바다에 누웠다가 사부작 가라앉으면서 주변 배경이 바뀌어간다. 그리고 맨 밑에 이르면 그 뻘 같은 데서 묻혀가지고 점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걸 하든지 뭐 엘리베이터를 하든지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나중에 유체 이탈 같은 걸 해서 상승시키고 싶을 때는 사실 이게 올라가는 방식을 써야 돼.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하면 올라가는 걸 쓰는 거예요. 1층부터 100층까지 올라가는 방식을 쓰는 건데, 똑같은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근데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워가지고 미간에다가 이렇게 흰 점만 딱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쫙 가라앉는 느낌으로 그렇게만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조금 생각할 게 있는 거지, 나중에는 생각을 별로 안 해도 됩니다. 별로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처음에는 좀 해봐야 되냐면, 이게 약간 조건 반사 같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생각만 돼. 그래서 그게 작동을 안 해, 의식이. 그래서 그거를 작동할 때까지 약간 반복적으로 행위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것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애들을 위하다가 힘들게 돌아가셨어. 그냥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다가 굉장히 힘들게 저 양반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몇 번 반복돼 가지고 우리 어머니 굉장히 힘들게 사셨던 분 같아 라는 게 반복되면 어머니만 생각하면 이제 힘들어. 그런 식의 조건 반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건 반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잘 안 된다. 야, 나 이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하겠다. 나 머리 아프다. 그리고 너무 막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미간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려면 머리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별로 뭐 이제 상상력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원래 그래.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를 그려내는 힘이 사람마다 달라. 아니, 진짜야. 그러니까 인간이 같은 인간이라고 다 같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더 안 좋으냐? 아닙니다. 그런 게 잘 되는 놈들이 엉뚱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놈들이고 예술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아금박스러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향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저런 약간 야리한 세계 쪽에 반쯤 걸터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 걸터서 나온 사람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안 그러면 뭐가 상상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적으로 내가 자질이 있어. 내가 좀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약간 벙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들어가고 미술 시간에 엄마를 그려라라고 하는데 엄마 얼굴 생각이 안 나. 엄마 얼굴 생각이 안 나. 나 그거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엄마를 그리라는데, 이게 어떻게 그려야 엄마인가? 아니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야.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은 생각이 나? 아니, 이미지로 대충 떠오르는 거 말고 그려봐라 그래봐.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술에 소질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합니다. 그게 기억이 돼 있습니다. 기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도 얘기 나올 때 김홍도가 풍속화를 그리는데 걔는 장면이 찍혔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씨름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한 카트를 딱 보면 머릿속에 쫙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샥샥 그렸을 걸로. 왜냐하면 정물이라든지 사람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보고 그리는 건 일이 안 어려운데, 동적으로 뭐 씨름을 하고 춤을 추고 무동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거는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린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대충 딱 보고 전체 머리가 한 방에 딱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걸 막바로 되는 거야.
그리고 붓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이 안 돼요. 유화는 수정이 되는데 먹붓은 수정이 안 돼. 그냥 촥촥촥 해서 때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공부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공부도 내가 내 옆에 놈을 봤을 때 영어 단어를 되게 빨리 기억하는 놈이 있고 우리 같이 백날 해도 안 되는 놈이 있고 그게 다 이유가 그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람마다 다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요리인 건데 음식은 다 같은 음식인데 어떤 거는 중화 요리인 거고 어떤 거는 프랑스 요리인 거고 어떤 거는 이태리 요리인 거고 다 이게 달랐던 거야. 그래서 그 차이들을 알면 그 차이가 운 좋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이 이 시대가 원하는 거야. 그럼 걔가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나한테 내가 불리한 조건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거야. 그럼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만약에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진짜 그냥 또라이로 평생 죽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더 잘 됐을 수도 있겠다. 내가 그런 생각하거든. 이게 이제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지금 아이돌들도 비슷할 거예요. 걔네 조금만 여러분 세대에 태어났으면 그냥 또라이 하다가 죽는 거요. 아니 맞다니까.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다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 이게 평등이다. 이게 평등이다. 평등은 같은 게 평등이 아니야. 서로 달라서 대등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게 평등해. 그리고 만약에 종을 같이 나눌 때 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최소한 하나는 관통되는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인간이라는 종을 규정짓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니냐?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조차도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외에는 인식할 수 없어.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인데 공통점이 한 개도 없는 거야. 우리는 사실은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요게 하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요건 공통성이고 나머지가 차별성인 거야. 여기에 세모로 꽂힌 놈도 있고 동그라미로 꽂힌 놈도 있고 네모로 꽂힌 놈도 있고 오각형으로 꽂힌 놈도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요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재밌는 생각이거든. 만약에 요게 있다면 왜 이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요게 있잖아요. 그러면 종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람과 사람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져. 그런데 저게 없으면 모두는 유일 존재예요. 그 유일 존재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 왜? 유일 존재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껴도 너는 존재의 행복을 갖추고 있는 거야. 존재라는 자체만 가지고도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행복이 느끼는 행복이 있고 못 느끼는 행복도 있거든요. 근데 존재 자체가 행복해버리면 늙어도 행복한 거고 젊어도 행복한 거야. 이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불사가 되는 거거든, 사실은. 결국은 불사까지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요 코드가 있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인간이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 귀로 보진 않지. 손으로 보나? 손으로 보나? 맹이 손으로 봐? 이런 느낌 알지?
이런 느낌 알지? 아니, 손으로 보는 사람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아, 진짜는 아니고, 뭐, 초능력자 중에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거 그냥 구란 것 같고, 옛날 열자나 이런 데 보면 나와. 그런 거. 그래서 내가 그걸 또 어렸을 때 연습을 했거든. 손으로 보는 거. 손으로 보는 걸 또 연습을 했어요. 내가, 그게 어떤 원리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알아? 이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럼 죽은 놈은 못 보냐? 죽은 놈은 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귀신은 뭘로 보냐고. 귀신이 보는 걸 내가 갖추고 있다면, 지금 살아있을 때도 갖추고 있다면 굳이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는 눈이 있어서 보는 거는 지금 이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죽어서 내가 내 자식을 알아봐. 예를 들면,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게 뭐가 있냐면, 유체 이탈을 하면 눈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본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보는 코드가 따로 이 눈 말고 다른 쪽에 재설정되어 있고, 눈은 통과되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통과 코드를 손으로 놔버리면 손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니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리고 소리도 귀로, 이거를 왜 개발하려고 그랬냐면, 결국 인간은 어느 시점에 감각기관이 퇴화되거든. 아니, 지금 여러분이 귀는 잘 못 느끼지만 눈은 정확하게 느끼잖아. 감각기관의 퇴화를. 근데 사실은 눈만 간 게 아니고 귀도 갔고 혀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뭐 할머니 맛집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할머니는 이미 미각을 잃었어.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나는 그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니까. 소금하고 설탕을, 소금통과 설탕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프리마통 같은 데다 담아놓고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막 깨 이런 것까지 다. 근데 소금하고 설탕을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소금이냐 설탕이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 나는 그게 왜, 아니 그냥 결정만 봐도 알 수 있고, 이렇게 그냥 좀 애매하면 맛을 보면 되잖아. 근데 결정은 눈이 안 보여서 못 봤던 거야. 그리고 맛을 봐도 맛을 알 수가 없대. 아니야, 이거 조금만 더 지나면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맛이 바뀐다니까. 맛이 바뀐다. 음식 맛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감각기관은 쇠퇴하는데, 그 쇠퇴하지 않는 것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쇠퇴로부터 벗어난 그 부분을 작동시킬 수만 있으면, 굳이 이 앞에 기능이 무너져도 그 본질에서 직접 쓸 수 있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손가락 잘렸는데 로봇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뭐 이런 것처럼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저거 하잖아. 뉴럴링크라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각장애인에게 뇌에다가 직접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는, 있어요. 지금 실험이 됐다니까.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영혼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했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통코드가 굳이 필요가 없어져요. 공통코드가 자,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잖아. 눈으로 이 흰색을 봐. 안 그러면 뭐 눈으로 이 빨간색을 봐. 예를 들면 이 빨간색을 본다고 치자. 눈으로 빨간색을 봐. 이 빨간색을, 이거 그냥 빨간색이라고 해. 그냥 빨간색이라고 해. 이게 실제로는 모두 다른 색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광량의 변화들이 생겨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동일 색을 볼 수가 없어요.
미세한 차이가 있어. 그 다리 치고 그런 거 다 좀 정신 사납게 좀 하지 마. 저 뒤로 가서 앉아.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광량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같은 색을 인지할 수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인지가 안 되는 거거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보는 거하고 이 사람이 보는 거는 각도도 달라. 각도도 달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눈이 다르다니까. 눈이 같은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2.0. 우리가 시력이 1.0이야. 너도 1.0, 나도 1.0, 너도 1.0이야. 그렇다고 해서 색을 동일하게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범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지, 색을 범주로 인식하는 거지, 그 색을 똑같은 점에서 인식하는 건 절대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발전한 사람들도 있어. 이게 발전한 사람들은 색에 대해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 색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고, 우리 같은 사람은 비슷한 색이면 같은 걸로. 이해가 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러면 위치가 다르고 우리 기능이 다르.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두 눈도 다르게 본다. 두 눈도 위치가 다르잖아. 두 눈도 다르잖아. 그리고 기능도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원래 안 좋아서 이게 도수도 달라. 근데 도수가 똑같더라도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언뜻 보면 데칼코마니 같지만 실제로 인간은 좌우를 쫙 잘라 놓으면 완전 일치가 아니에요. 불일치로 만들어 놨고, 저는 그 불일치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이유가 뭐냐면 완전 일치가 돼버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하면 둘 다 나간다. 그래서 약간 비대칭을 만들어 놓으면, 불일치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가, 그러니까 코로나든 사드든 사스든 별놈게 다 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전체적으로 다 안 죽어. 이유는 뭐냐면 다 조금씩 다르게 해놓은 거야. 다르게 해놓은 거야. 시스템을 좀씩 변형시켜 놨어. 우리 유전자들은. 인간은 계속 그렇게 해놨어. 그래야 하나의 병에 전멸하지 않아. 종이 전멸하지 않아. 하나의 질병에 종이 전멸한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인간이 손댔다가. 그래서 지금 바나나 종이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그 종이 좋아서 그걸만 계속 심은 거야. 근데 병이 한번 돌았는데 전멸했죠. 그래서 그 바나나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먹은 바나나하고 지금 먹는 바나나 맛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야. 그리고 자연에서는 이거를 계속 다르게 변화시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또라이들을 계속 심는 거야. 그러면 질병이 하나 돌면 그 또라이가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또라이가 우성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몸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절대 같은 세트로 안 만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눈도 보는 색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 물론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내가 빨간색을 인지할 때 이 정도의 차이로 폭으로 인지한다면 내 두 눈은 이 정도로 하겠지. 그리고 위치가 다른 거 알고 싶으면 하나씩 한번 보면 돼. 자, 이거 놓고 이렇게 해서 한번 봤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봤다가 그러면 움직여. 이거 되게 재밌는 거야.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인간은 실제로 동일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동일하다고 판단될 뿐인 거지 실제로는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나 자신도 동일성을 인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 번 더 보면 여기서 이제 시간을 대입하잖아. 그러면 이걸 내가 1초 전에 보고 1초 후에 보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시간의 변화에 의한 비동일성이 발생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유되는 가치는 존재할 수 없어. 모든 것은 유일 가치만 있어. 유일은 완전이고 행복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지금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게 굉장히 동물적 개념인데 동물적 개념인데도 완성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적 개념이라는 건 좀 미개한 것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고등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 그게 뭐가 똑같으면 이 책에도 나와. 이 책에 나와. 책 한번 볼까? 20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00페이지.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개념 아니야. 쉬우면 딴 놈도 얘기를 했겠지. 왜 나만 얘기하겠어?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걸 들어봤어? 딴 놈들은 이 정도까지 못 올라와요. 이 정도에 올라오려면 나밖에 안 돼. 나밖에 안 돼.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모든 것은 다 유일성이다. 유일성이다. 행동도 유일성이다.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같은 일상을 반복할 수 있느냐? 자,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한번 쏘아진 시간의 화살은 되돌릴 수 없다. 그거 과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시간은 감겨지지 않는다. 기본 설정이에요. 기본 설정. 시간이 감겨져 버리면 너무너무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져서 잘 안 돼. 물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고 봐요.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고 존재가 흐른다고 봅니다. 전 생각이 좀 틀려. 그래서 자,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봐. 시간이 흐르는 거고 시간이 지금 흐른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 시간이 흐르면 내가 동일하게 반복을 해도 예전에 모던 타임즈 영화 있었어. 그 누구 나오는 거지? 찰리 채플린 나오는 모던 타임즈. 거기 가면 공장 공돌이 역할을 그 사람이 하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 계속. 그게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기계화된 사회에 대해서 약간 풍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 반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복은 존재하지 않지. 왜? 시간이 흐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존재해도 1초 전 나와 1초 후 나는 다른 나야. 맞죠? 그러면 시간의 관계에서 봐도 우리 모두는 언제나 유일성이야. 단 한 번도 같은 게 있거나 안 그러면 공통점이 존재했던 적이 없어. 그냥 다 유일성이야. 유일성이 완전성이라는 얘기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완전이다, 불완전하다를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여기 나중에 그거 있거든. 완전에 대한 추구를 부정하는 얘기가 나와. 완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완성이 없다면 완성을 상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지금 그대로가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완전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완전의 완성, 불완전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무지하게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게 서양에 소개할 수 있으면 이게 서양에서는 먹힐 건데 우리나라는 쩌리들이라서 불성이 이러면 불성이 진짜 어디에 있는 줄 알아. 그리고 그것은 항상한 거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실체가 없다는 그 자체가 불성이야. 예,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그게 무아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얘기인 거고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발견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개에게도 불성이. 내가 그런 거 사실 좀 무시하거든. 그거는 약간 떨어지는 저거 좀 떨어지는 사고인데 전 근대적 사고를 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금도 그런 거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체가 없고 잡을 수가 없고 왜? 모든 것은 일회성. 그리고 관통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왜? 다 하나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전멸하는 가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전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이르러요. 쉽게 말해서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우리의 의식도 그렇다. 여기까지 가면 안 죽어요. 불사에 도달합니다. 이게 사실은 불사의 키워드거든. 근데 그런 것까지는 못 갈 거야. 그리고 거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에 그거 안 써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유일성이면 비교 대상이 없고 비교 대상 비교할 수가 없는데 뭐 다 서로 다른데 내가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 써놨을 건데 쓰지는 않았어. 200페이지 일단 봐봐. 그 얘기 할 거는 아니고 장자 얘기를 했어요. 장자 제가 좋아하는 장자 얘기에 뭐가 있냐면 A와 B에 대한 얘기가 있어. A와 B.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쪽은 민주당이고 이쪽은 요즘 무슨 당이요? 국민의힘인가? 국민의힘? 이렇게 당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해. 그런데 장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 서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해. 대척점에 있으니까 서로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제3자가 판단한다고 했을 때 제3자가 A쪽 사람이면 이것은 판단이 아니야. 왜? 이쪽 사람인데 뭘 판단을 해? 니깐 놈이. 이렇게 되는 거고. B쪽 사람이어도 판단이 안 돼. 맞지? 예? 이게 중간에 있으면 50대 51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대. 전혀 무관한 놈이면 무관한데 알아야 판단을 하지.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장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누군가 옳고 그 다음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네가 억울하구나.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놈이 너를 씹었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해 주지만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그건 사기야. 그래서 누군가 현명하게 이것은 옳고 저것은 네가 잘못했네. 이번에는 네가 틀린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사기야. 그것은 가설된 겁니다. 그런 사기를 가설이라 그래. 가설. 그러니까 가설은 뭐냐면 저런 건물 같은 거 짓고 이런 거 할 때 그 아시바 씌우는 거. 옆에다가 이렇게 씌우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해. 하지만 그게 본질이냐? 그건 아니고 그거는 그걸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잠깐 설치하는 거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철거지. 왜냐하면 이건 가설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남의 판단 이거를 내가 어렸을 때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남의 말은 신경 쓸 게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뻔뻔해질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너는 무조건 나를 판단할 수 없어.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니깐 놈이 알아서 뭘 한다고.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도 그런 걸 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말하는 놈들 다 사기입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 했었잖아.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알긴 개뿔이 알아.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식은 독자성으로만 존재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지금을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하나는 원시적인 사람. 이게 기본적으로 좀 못 배운 사람이 이런 거 되게 강조합니다. 네가 경험한 것만 실제다. 그리고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마라. 직접 해봤냐?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남방불교나 티베트 불교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쩌리로 보거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해봤냐? 이렇게. 해봤냐? 쬐끔은 해봤지. 전혀 안 들어가고 비판하진 않아요. 쬐끔 맛은 보고 비판을 하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안 한 거는 맞아. 안 한 것도 맞아.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다 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핸드폰을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하지 않으면 애플이나 삼성을 사.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샤오미 써봤냐? 오포 써봤냐? 비보 써봤냐? 인도의 기업들 뭐 이런 거 있어. 그 핸드폰 기업이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500개가 있어. 500개를 다 써보고 애플이나 삼성이 좋은 줄 아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거 쓰레기 같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놈들은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얀마 가서 한 1년 정도 수행을 하다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아? 1년에서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야, 그래도 한 20년을 하고, 야, 20년 하면 비판할 목소리도 안 나와. 이제 간다니까. 간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다 해봐야 된다? 그 얘기는 핸드폰이 뭐가 좋은지 알 거면 500개 다 써보고 얘기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500개를 다 써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제품이 나오죠.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럼 또 써봐야 돼. 또 써봐야 돼. 이거 영원히 판단 불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은 그렇게 원시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딱 보고 전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것이 갈 건지 말 건지. 뭐 투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지금이 부동산을 사야 되나? 쉽게 말해서 서울에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거는 여러 가지 판단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고려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지. 사봤냐가 아니오. 너 사봤냐? 강남에 지금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랬더니 사봤냐? 가졌냐? 있냐? 멍청한 놈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전가의 보도가 뭐냐면 해봤냐?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간다고 하고 뭐 자율주행하고 해봤냐? 안 해봤지. 다 계산으로 때리는 거지. 반도체 해봤냐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블랙홀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가봤냐? 누가 가봤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아니야. 현대 문명의 대부분은 이건 원시 문명만 이걸로 유지될 수 있는 거고 현대 문명은 해봤냐로 되는 게 아니야. 대부분 안 해봤냐로 되는 거야. 그게 문명의 기초라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무식한 놈들이 쓰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쓰는 지금이라는 표현이 있어. 이거는 유일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유일성.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200페이지에는 요거예요. 성철 스님의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성철 스님 얘기 아니고요. 성철 스님 얘기 아니고요. 밑에서 200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봐. 금강경 오가해에 이 금강경 오가해가 조선시대 스님들의 어떻게 보면 기본 교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다 알아. 그 강원 출신들이 다 알아. 거기서 나오는 게 산은 산, 물은 물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속았던 표현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이라고 하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뭐 안중근이 뭔 그따위 말을 해. 그 애들 교과서에 어린애 소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추구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추구집에. 그 천자문보다 빨리 배우는 겁니다. 천자문보다 빨리 배우는 거. 그리고 이 사는 산 물은 물 이거 성철 스님 말 아니고요. 이 금강경 오가해.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스님들 지금도 그러니까 현대 학문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스님들 다 이거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스님들이면 다 아는 정도의 얘기인 거예요. 당신이 그냥 한 거지. 의미를 부여해서 얘기를 한번 한 거지. 저도 장자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주의 청원 유신선사가 상당하여 이 법당 위에 올라가서 법상에 올라가서 말했다. 노승이 30년 전 참선하기 전에는 산을 보면 산이고 물을 보면 물이었다. 그냥 일상인 거야. 그 떨어지는 지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후에 선지식을 친견하고 선생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한번 생각이 변화했다. 그랬더니 산을 보면 산이 아니고 물을 보면 물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개휴월철을 얻게 됐다. 이거는 이제 진짜 체득의 단계. 체득의 단계에 도달하니까 산을 보면 산이요, 물을 보면 물이었다.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걸 그림으로 놓으면 밑에 같이 되는 거야. 산이 있으면 산의 시작점. 여기서 산에서 내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이고, 올라갔다가 쥐가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과 올라가지 않은 사람의 위치 차이나 존재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관점 차이만 있는 거야. 관점 차이만. 요걸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거라고. 요 얘기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어른의 대표적인 말처럼 떴지. 아까 그 안중근 그 말처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이바신 가시가, 야이씨,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시 놓쳐가지고 장애인 된 사람 진짜 부지기수다. 지금 작년에 나와서 우리나라 한국의 평균 독서량 1년에 1권 미만. 1권 미만. 아무도 책 안 읽어. 그래서 내가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읽지도 않으면서 사주는 것만 갖고도 내가 고맙다. 이런 생각을 언제나 하는 거거든. 왜 안 사주면, 그나마 안 사주면 책을 못 내요. 출판사가 책 낸다 하면 해줄 것 같아? 근데 저는, 보살님들께서 읽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사주는 그 공덕으로 인하여 무한으로 책을 낼 수 있어. 이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요 두 가지, 지금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현재적인 것고 체험적인 걸 중심으로 하면 동물입니다, 이게. 동물도 그렇게 살아. 동물도 그렇게 살아.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그 얘기 못 들었어요? 동물들 중에서 진짜 특이한 놈들만 유희로 죽이지, 그리고 저장하려고 하지, 대부분은, 그러니까 육식동물, 배부르면 호랑이 옆에 지나가도 공격 안 해요. 그래서 저장 개념이나 이런 개념이 없어. 그래서 호랑이 옆에를 지나갈 때는 내가 배고픈지를 확인하면 돼. 그러면 그게 호랑이한테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지금이라는 똑같은 개념을 써도, 그래, 내가 지금이라는 개념 잘 안 써. 이게 덜 떨어진 놈들하고 공유될까봐. 그래서 저는 유일성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지.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진정한 유일성은 유일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 무엇이 있을 때 하나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하나만 다 있으면 그 하나라는 개념 자체도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행복을 못 느끼는 게 행복이야. 그게 완전한 행복이야. 모든 유일성은 인지될 수가 없다니까. 이런 거, 명상을 이제 해봅시다. 또 자빠져가지고 배에다가 옆에 사람하고 같이 써. 하나 뜯어놓으면 버리니까. 참고로 이런 핫팩 얼마 안 합니다. 이거 되게 싸. 한 100-200원 할걸, 이거? 안 되는 좀 비싸요. 안 되는 좀 비쌉니다. 이거는 싸고, 안 되는 좀 비쌉니다.
그리고 안 되는 저게 수증기가 나와야 돼. 수증기가 없으면 눈이 건조해져서 안 돼. 안 돼. 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거 한 돈 1,000원 가까이 할걸. 좌우로 몸을 좀 움직이고 움직여서 몸을 좀 풀고 안 되는 눌러야 돼. 눈 위에다 한번 눌러야 돼. 눈 위에다 눌러야 되고 그리고 안 돼. 그 눈에 따뜻한 느낌. 눈은 뜨는 거예요. 거풀을 뜨는 게 아니고 그냥 눈 감은 상태에서 뜨는 거. 눈동자를 앞으로. 그리고 약간 위쪽을 봐서 미간에 집중을 하고 미간에 집중을 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혀는 입천장, 이빨 뿌리 끝에다가 붙이고 자, 좌우로 조금씩 움직여 보시고 살살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 할만해. 그 안 되는 이제 더 이상 못 쓸 거예요. 재밌는 거 한번 해줄까? 앉아서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 재밌는 거. 응용 동작 가르쳐 줍니다. 응용 동작. 등받이가 있으면 뒤에다가 딱 대고, 옆에 있으면 저 등에 저쪽에 벽에 대도 돼. 벽에 대도 돼. 그냥 그쪽에 의자에서 앉아서 해도 돼. 난 저런 의자에서 해보고 싶다. 그럼 그냥 그쪽 의자에서 앉아. 그리고 그쪽도 불을 다 켜야 돼요. 최대한 밝게. 저쪽 안쪽도 다 켜요.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볼 사람은 앉아 보이소. 의자에 그냥 앉는 게 아니고 발을 한 다리를 올리거나 왼 다리를 올리거나 안 그러면 두 다리를 당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양반 다리 해봐. 네, 왼 다리를 넣고 오른 다리를 넣어가지고 양반 다리를 해보면 그 의자 아니어도 돼. 거기 있는 의자로도 된다니까. 아무거나 관계없어. 아무거나 관계없어. 해보면. 거의 관계없어. 그래서 의자가 있으면 다리를 중앙으로 이렇게 딱 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는 중앙으로다가 이렇게 쫙 벌리라 그랬잖아.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허리만 뒤로다가 쭉 당겨버리면 끝나거든. 그리고 한 다리를 내려놔도 돼. 불편하면 그냥 한 다리 내려도 돼. 내려도 돼. 그냥 바닥에 앉은 분은 그냥 두 다리를 당기는 게 최대한 당기는 게 좋고. 하팩을 띱니다. 배에 하팩을 띱니다. 자, 봐봐. 이 핫팩을 위에다 붙입니다. 위에다 붙여. 위에다. 그래서 안대를 맞박에다 쓰는 거예요. 이제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미간에다가 미간에 핫팩이 바짝하게. 그리고 눈을 가리면 안 돼. 눈을 가리면 안 돼. 눈으로 형광등을 볼 거예요. 눈으로 형광등을 볼 거야. 그러니까 좀 위로 이렇게 가게. 앞에 있는 형광등 중에서 아무거나 보면 돼. 형광등 하나를 딱 꽂아서 보고. 됩니까? 아무거나 하나 보여.
제일 만만한 거 하나 봐. 만만한 거. 너무 앞에 있는 건 보면 안 돼. 저 멀리 있는 거 보면 안 돼. 하나 봐. 하나 봐. 그러면 미간이 따뜻합니까? 네. 미간이 따뜻합니까? 맞지? 따뜻하지? 그럼 미간에 또 점을 찍는 거야. 그리고 형광등을 보다가 계속 눈으로 보다가 어느 정도 보다가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눈을 감으면서 미간에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호흡이 중요해. 호흡을 한 바퀴 돌린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자, 형광등을 보다가 이제 약간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아유, 보기도 귀찮다. 이러면 그 상태로 눈을 감는데 눈동자가 뒤로 가면 안 되고 눈동자는 앞으로 있고 미간에 집중합니다. 미간에 따뜻한 열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하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좌우로 몸을 조금 움직이고 살짝만 움직이고 눈을 떠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두울 때하고 틀려서 잡념이 없어져요. 이게 번뇌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불 켜놓고 잤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거든. 그렇지 않아? 환하고 안온한 느낌으로 가. 이게 불을 세게 켜고 하면 환하고 안온한 느낌이 들고
깜깜하고 빛을 차단시키면 뭐가 잘 보여요.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 그래서 이게 빛이 더 세면 더 재밌는데, 빛이 더 세면 머리가 환한 것 같고 이렇게 평안하게 가. 그리고 눈앞에서 옥색 같은 게 보여. 사실은 이제 그렇게 나타나거든. 별로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눈을 가리면 안 돼. 형광등을. 눈으로 형광등을 보는 거야. 어려워? 안 어렵지? 안 어려워. 이거 쉬운 거야, 다. 바보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명상이에요. 그래서 번뇌가 많고 잡생각이 많은 사람은 불을 켜고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어딘가로 자꾸 신비로운 걸 체험하고 어딘가로 가고 싶고 막 이러면 불을 끄고 하는 게 좋아. 암흑을 만드는 게 좋고, 암흑보다 더 좋은 거는 목욕탕입니다. 욕실, 욕조가 최강입니다. 욕조 최강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간단한 거니까. 이거 낮에 할 때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언제 좋으냐면 인도 갔을 때, 유럽 갔을 때, 차 더럽게 많이 타고 있을 때, 햇빛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간다.
자, 살살 움직이고 이제 자, 마지막으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거 할 때 여기 책에 나오잖아. 201쪽에 산의 시작. 산 이렇게 가서 이리 간다라고 이런 식으로 썼지만 실제로는 여기 가서 이리 오는 거예요. 이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관점만 바뀌는 거예요. 관점만 바뀌는 거고 변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상이 변화해서 깨달음을 얻고 뭐 수행을 하면 뭔가 바뀔 것 같지?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다. 머리 나쁜 놈 이런 거 한다 그래서 머리가 막 트일 것 같지? 내가 어렸을 때 이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를 못해서 머리를 튀려고 했는데 머리 안 튀더라. 그리고 외모가 안 바뀌는 것처럼 부처님이 35살에 깨달음을 얻고 외모가 바뀌었겠어? 안 바뀌어. 그런 것처럼 머리도 안 바뀌고 환경도 안 바뀌어. 단지 관점이 바뀌어서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할 뿐이에요. 그게 명상이거든. 그래서 어저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수행이 일상이라면 그러면 안 한 사람과 뭐가 다르냐? 그리고 수행이 일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절됐는데 그것이 의미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넘어선 일상 속에 존재해야 된다. 그게 이 얘기예요. 일상을 넘어선 일상. 그렇게 되면 사는 게 수행 아닌 때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명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상을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이제 수행 무용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 무용론. 수행 무용론.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그 마조 스님이 하는 얘기예요. 도불용수라고 돈은 닦아서 이루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는 이제 좀 이따가 밥 먹고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